언제 붕괴됩니까? 저 어떻게 붕괴됩니까? 저 체제가? 언젠가 붕괴합니다. 독재 체제는 대부분 내적 균열로 붕괴됐어요.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권력은 지갑에서, 광에서 나옵니다. 경제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전에 하마스, 또 헤즈볼라 최근에 때렸잖아요. 초토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란 때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미국도 거의 지금 참전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름대로의 이스라엘의 그동안 이 전략입니까? 아니면 지금 최근에 와서 감정이 불거져서 갑자기 벌어진 전쟁입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존 게임, 예. 하나는 트럼프의 빅픽처, 두 가지거든요. 예. 뭐냐면 이스라엘이 73년 욤키프르 전쟁, 제4차 중동전까지 4번 전쟁을 하거든요. 중동하고. 원래 이스라엘이 48년에 건국을 했는데 지금 한 2000년 전에 쫓겨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유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유태인 공동체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때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기 땅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때는 팔레스티나였어요. 예. 여기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영국의 허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 않죠. 아니 갑자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와서 표영호 TV한테 와서 이거 내 땅이야 그럼 인정하시겠어요? 갑자기 그러면 예. 황당하죠. 난데없죠. 난데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이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전쟁 1차 독립전쟁부터 예. 74년 욤키프르 전쟁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딜레마는 뭐냐면 땅콩만한 땅에 인구는 한 줌밖에 안 되는데 예. 거대한 이슬람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핵을 개발한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아,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73년 욤키프르 전쟁 때 4차 중동 전쟁 때는 예. 이제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군들이 거의 무차별 학살 당하면서까지 뚫렸어요. 그다음에 북쪽에서는 시리아 골란 고원이라는 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이집트는 남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골란 고원이 뚫렸어요. 골란 고원이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다 내려다보여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 지구상에 사라질 뻔했어요. 정말로. 그때 이스라엘이 이 핵 탄두를 전폭기에 탑재를 했다라는 설이 유력해요.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 핵이 마지막 최후의 생존 수단이에요. 거꾸로 이스라엘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몸집과 군대와 인구를 가진 아랍, 이슬람은 예. 이란 아랍은 아니니까 창피하잖아요. 맨날 흩어지잖아요. 이라크가 핵을 개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땅이 좁으니까 이란은 한반도 면적이 한 7, 8배 돼요. 예. 인구는 9천만이고. 예. 근데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에 인구가 80만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고, 예. 그냥 도시 하나죠, 뭐. 땅은 경상남북도 정도. 경상남북도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핵폭탄 몇 발이 떨어지면 아무도 못 살아요. 전멸이죠. 전멸이죠. 후쿠시마 생각해보면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예. 체르노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는 핵을 가지고 있어도 아랍이 가지면 난 끝나는 거예요. 무슬림이 이슬람권이 가지면 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핵 개발 초기 오시라크 원자로 건설 단계에서 파괴했어요. 시리아 건설 단계에서 파괴했어요. 예. 근데 이란은 이미 농축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많이 진도가 나간 거지, 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은 이란을 뗄 거였어요. 언젠가는. 예. 농축을 했으니까. 예. 60%를 했다는 얘기는 무기급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100%거든요. 아니면 그 60%는 원자력 발전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내버려뒀어도 이스라엘은 언젠가 때렸다. 이란을. 미국 동의 안 해도 때렸다. 예. 이스라엘이 옳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는 가져도 돼. 넌 안 돼. 근데 쟤들은 가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때리는 거죠. 이란의 핵과학자도 암살하고. 그러니까 먼저 가진 사람이 임자라는 개념이네요. 그게 국제 정치는 간단해요. 조폭 논리예요. 아, 왜 이게 조폭 논리처럼? 예,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란의 생존 전략을 설명드렸어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를 말씀드릴게요. 예. 트럼프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뭐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그게? 아, 이거 좀 비밀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좀 알려주고 계시죠, 배용호. 선거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개인적인 판단이고 예. 이제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죠. 러우 전쟁은 20 hours 하루 만에 끝낸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렇죠. 그 얘기 무슨 뜻이냐?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다. 왜 내 돈 들어가니까. 이게 러우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이에요. 뭐 푸틴하고 친하니 친구니 아니에요. 젤렌스키 2월 28일 부르다가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다가 뭐 조금 있다가 훌륭한 지도자 이러잖아요. 푸틴한테도 뭐라 그래요. 뭐 푸틴 그러다가 뭐 푸틴 미쳤어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내 전쟁 아니야. 아무나 얘기든 상관없어. 도덕적 가치 그런 거 없어. 일단 야 빨리 끝내. 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중동 문제는 말을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항구적인 평화를 찾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어떤 워딩입니까?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러우 전쟁은 덮어도 빨리만 끝내면 되는 거고 뿌리 뽑겠다. 중동은 뿌리 뽑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동에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요. 자, 4차 중동전 했다고 그랬죠? 예. 아랍 전체와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예. 이란은 안 싸웠어요. 사실 그때는 뭐니까. 예. 오히려 이란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집트하고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이제 우리 안 싸우고 그때 시나이 반도를 돌려줘요. 거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예. 그러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평화 관계예요. 지금. 요르단도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지금 요르단은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르단이 요격해줘요. 친미 국가예요. 자, 그러면 남는 게 어디냐?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요때 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를 본 몇 개국과 아브라함 협정 1,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지금 남은 건 어디냐? 거대한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아브라함 협정 2를 체결하면 중동은 친미, 친이스라엘 이 지역 경제가 만들어진다. 이게 트럼프의 빅픽처예요. 근데 여기에 저항을 하는 게 누구냐? 이란이에요. 저항의 축. 지금 말한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예. 이런 나라들은 다 순위파예요. 자, 순위파하고 시아파는 종파 간이 왼수 관계예요. 서로가. 그래서 올라가면 왼수인 사연이 있어요. 이 시아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4대 칼리프라고 하는 알리인데 이 알리를 순위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학살해요. 뭐 왼수 시간이 됐어. 예, 그때부터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와 이슬람보다 서로를 더 미워해요. 그러니까 같은 파에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왼수인데 예. 사우디는 미국하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협정 2 가능성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랑. 예. 이스라엘이랑 또 가깝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란이에요. 79년 팔레비 이전 팔레비 때는 이스라엘하고 잘 지냈는데 호메이니가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시오니스트,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인정도 안 한다. 예.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이 이란이에요. 시아파예요. 근데 시아파의 특징은 일단 수가 작잖아요. 10%. 예. 거기다 이란은 또 페르시아 아랍 인종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인종이 대부분이 60~70%예요. 예. 거기다가 이슬람권이면서도 아랍어를 쓰지 않고 페르시아를 쓰고 페르시아 문화를 그대로 온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란은 인구가 9천만, 사우디는 3,400만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이란은 예. 석유 매장량 4위, 가스 매장량 2위, 그다음에 각종 지하 자원, 그다음에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아요. 페르시아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란은 항상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다 이 그렇죠. 왕이다. 그런데 정치 성향은 반미 반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걸 저항의 축이라고 그래요.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자, 시아파가 어디 있지? 아제르바이잔이 이란은 95%가 시아파, 아제르바이잔은 인구의 85%가 시아파예요. 근데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너무 멀잖아요. 예. 이란이 항상 도와줘요. 예. 2차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도 아제르바이잔이 이긴 게 이란이 도와줘서 이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시아파 벨트의 첫 번째가 이제 이미 몰락한 아사드 정권, 시리아. 이게 아사드 정권이 시아파거든요. 근데 아사드 정권은 몰락했어요. 어쩌다 몰락, 갑자기. 예. 왜냐? 거긴 수니파가 인구의 60~70%거든요. 예. 지배력이 약했어요. 그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여기가 레바논 인구의 한 30% 내외가 시아파거든요. 복잡하다. 예. 그다음에 후티, 지금 예멘 후티 반군. 예. 예멘 인구의 한 30~40%가 시아파인데 얘들이 반군이 시아파예요. 아이고. 그다음에 예. 이라크 있죠? 예.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왼수잖아요. 예. 근데 이라크의 인구의 60에서 70%가 시아파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라크 민병대는 이란 쪽일. 이란 말 들어요. 그러네요. 이라크 말 듣는 게 민병대가 아니라. 아니지. 예, 요게 시아파 벨트예요.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저항의 축. 이게 그다음에 하마스 있죠, 가자지구. 예. 하마스는 순위파인데 이스라엘이 각종 지원을 해주니까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파 벨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의 축이에요. 예.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가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그랬죠. 예. 이 반미 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을 괴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박살냈죠. 예. 헤즈볼라 박살냈어요. 예. 시리아는 어쩌다 무너졌어요. 예.
그다음에 후티는 미국이 직접 때리잖아요. 예. 그럼 남는 건 어디예요? 이란. 이란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저항의 촉을 완전히 분쇄시키겠다는 게 트럼프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핵을 빌미로 이란 정권 시아파빌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게 트럼프의 근데 얼마 전에 어제 아침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물론 지금 뭐 2주만 더 기다리겠다 했다가 바로 때렸고 이 말도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핵만 없애라. 이런 투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좀 어긋나는 얘기네요. 네타냐후가 무슨 말을 했냐면 처음에는 트럼프도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처음에 하메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네타냐후도 하메인이 재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나오지만 저 PD님이 얌전하게 앉아 계세요. 예. 근데 저 PD님이 표 대표님이 보기에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대 줘먹고 싶어. 예. 이러면 안 되나 정치권을. 근데 남들이 와서 줘먹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쁘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만일에 그러면 이란에서 하메네이가 인기는 없지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죠. 근데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정권 자체를 붕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빅픽처예요. 그러면 이란만 제거되면 이제 시아파 벨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그게 트럼프의 빅픽처고 그 상황에서는 사우디는 지금 이란이 핵무장하면 사우디가 그랬어요. 우리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왼수가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 될 거 그렇지. 아니에요. 사우디는 이란이 약해지면 이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 2를 체결하면 친미 친이스라엘 정서가 중동에 쫙 깔린다고 판단하는 거죠. 사우디도 나쁘지 않고. 그런 것도 있대요, 박사님. 뭐가 있냐면 이란이 그렇게 왕정 정치가 무너지고 이제 거의 종교 정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사우디도 이 왕 쪽에서 볼 때 야, 이러다가 우리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와 이란 사이는? 중동은 요르단, 바레인, 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다 왕정이잖아요. 기반이 불안정해요. 사우디군의 상당수가 용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란은 뭐냐면 이 이란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그러면 사우디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속셈은 그게 있죠. 숨어 있죠. 사우디 바로 옆에 나라를 거대한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래 거대바 인구는 3,400, 난 9,000. 그다음에 사우디는 자기들은 시아파 맹주. 그러니까 순위파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지가 메카에 있거든요. 사우디.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슬람 순위파의 종주국이라는 시아파의 맹주.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거든요. 근데 이슬람교는 이 세속적인 성격이 강해요. 후계자가 임명이 돼요. 예수는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제자로서 움직이는 거지만 이거 후계자가 있어요. 그걸 칼리프라고 그래요. 4대 칼리프가 661년까지 가거든요. 아부 바크르라는 사람이 처음에 칼리프가 돼요. 무함마드의 친구예요. 이 사람은 자연사합니다. 근데 요 밑에 우마르 2대, 우스만 3대, 마지막 4대가 알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두 암살당해요. 적대 세력들. 이게 세속화되니까 이 자리가 정치, 경제, 군사, 종교의 모든 수장 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권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알리가 문제가 됩니다. 알리가 661년에 암살당하고 그 아들이 핫산이거든요. 근데 이 핫산은 이 권력 투쟁에서 손 떼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존경받아요. 그냥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세속 정권에게 넘겨줘요. 핫산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근데 이 핫산이 암살당해요. 혹시나 나중에 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쪽 우마이야 왕조 시작이 됐어요. 요 앞에 있는 4명의 칼리프를 정통 칼리프라 그래요. 이 다음부터 이제 왕조인 거예요. 요 핫산의 동생이 있어요. 후세인. 이 후세인은 자기 아버지도 암살당해, 형도 암살당해. 그러니까 이 후세인은 이 우마이야 왕조와 대립을 합니다. 이 알리의 부인이 파티마라고 무함마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핫산 후세인은 정통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쪽은 세력이 없었어요. 이미 그 후세인은. 이걸 이제 680년에 카르발라 전투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해요, 이게. 근데 이 카르발라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가 이 후세인을 참수해요. 이 칼리프 4명의 칼리프를 그 순위파에서는 다 존경을 하는데 이 시아파는 위에 3명은 인정을 안 해요. 알리만 시조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시아파의 본류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또 어디로 하메네이로 연결이 되는데 이 이맘 그러면 보통 수니파에서는 종교 지도자거든요. 이맘. 근데 시아파에서는 이 사람들을 종교적 영적 지도자로 삼아요. 그래서 11대까지가 있고 실존했고 12대는 우리로 치면 미륵불 같은 사람이에요. 이 현세에 어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재림한다고 봐요. 숨어 있다가 재림한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대리인이 이맘이고 지금 현세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죠. 그 이맘을 현세에서 대리하는 게 하메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하메네이를 죽이네 살리네 그러니 아무리 인기가 없지만 그러니까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거죠. 그쪽에서 이란 쪽에서 볼 때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고 미국이나 이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정권 교체를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거죠. 그 하메네이에서 모든 권력이 출발하니까 그걸 뺏겠다. 그걸 제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너무 이란 문화 정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메네이를 제거하네 어쩌네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럼 근데 우리 일부 언론에서 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막 이런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는데 하메네이 정권을 붕괴시킨다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거나 미국을 좋아하진 않아요. 보니까 이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또 이건 것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수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핍박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다 반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란은 일단 종파로서는 시아파가 95%. 후세인이 왜 몰락했냐면 후세인은 수니파였거든요. 이라크 후세인이요. 근데 지금 대중들은 다 시아파 70%잖아요. 시리아가 왜 몰락했느냐? 아사드 정권은 수니 시아파인데 10% 15%. 근데 대부분이 수니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근데 이란은 일단 95%가 시아파예요. 페르시아 인종이 한 65에서 70% 돼요.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인종이 한 20%. 아제르바이잔도 시아파잖아요. 그다음에 쿠르드족이 한 10%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안정돼 있죠. 코어가 있죠. 인구 구조 자체가. 그렇죠. 인구 구조가 있죠. 레바논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시아파, 그다음에 수니파 이게 333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협력도 안 되고 그냥 그렇지 오히려 대통령이 있어봤자 의미도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가 각자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막. 근데 이란은 아닌 거죠. 이란은 생각보다 강하죠. 지금 모른다. 이제 뚜껑을 열었다. 지금 긍정적인 시나리오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기진맥진한 하메네이가 살기 위해서 핵무장을 털고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을 할 거다.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고 하메네이는 이제 무제한적인 이제 지하드 성전으로 간다. 이건 최악이죠. 그럼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고 왜? 이건 이해타산이 아니니까요. 합리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합리적이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 손자병법에 성동격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내가 동쪽을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해놓고 서쪽을 공격한다든지.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트럼프가. 딴 쪽에서 폭격편들 띄워놓고 눈썰리게 한 다음에 여기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저희가 전쟁 영화로도 보고 역사책으로도 보고 손자병법도 제가 사실은 꽤 많이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간계도 하고 공격할 것처럼 했다가 이쪽 공격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 또 친구가 되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지금 현대 전쟁도 실질적으로 발언한 것과 행동을 옮기는 것들이 다 뭔가 작전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요. 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전쟁은 불행하게도 종교가 껴 있어요. 이슬람이라는. 이슬람의 신정 정치를 하는 이란이 중심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또 유대, 기독교. 지금 트럼프가 왜 이렇게 눈만 뜨면 이스라엘을 좋아하느냐. 일단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력. 두 번째 트럼프의 지지자의 상당수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로 생각하는. 그 다음에 이 중동의 거점으로 생각한 전략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라는 충돌의 성격이 첫 번째 있어요. 거기다 하메네이는 신정 정치예요. 세속적인 것보다는 신정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모양인 건, 근데 저 모양도 아니에요. 중동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렇죠. 잠재력이 대단해요. 근데 어쨌든 중동에 이란은 맹주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란을 잠자는 사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수면제가 신정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정이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메네이 신정 정치의 반감을 젊은 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슬람의 영향에 받는 사람들이 또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섞여버리면 이 전쟁은 현재로서는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건 이란이 힘이 없고 지쳤고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하메네이 생각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종교 지도자로 영원히 남겠다. 이러면 이제 이 끝까지 가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테헤란에서 테라비브까지는 1000마일입니다. 1600km. 중간에 사우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이 껴 있어요. 이스라엘 지상병력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못 가고 예? 이란의 지상병력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못 가요. 예. 공중전만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공중전으로 해요? 이러다 보면 이제 F-35도 기체 고장으로 이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생포될 수도 있고 예. 미국도 이란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보내야 되는데 못 들어갈 거예요. 악몽이죠. 왜냐? 쿠웨이트, 이라크가 침공했을 때는 사우디 거점으로 주변국의 병력을 파병했는데 예. 이란은 어디다가 병력을 파병해요 지금? 주변국들이 다 이란의 전쟁의 포화에 들어가길 원할까요? 안 된다. 사우디가 받아들일까요? 그럼 뭐 거기다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도 못 들어가요 지상군은.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렇게 되면은 무제한적인 피곤한 전쟁. 또 이제 이란은 그랬거든요. 이번 타격받고 우리는 핵 개발 계속 할 거다. 이거 끝까지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폭격해? 이거 어떻게 끝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경영인이기 때문에 정치의 생리를 제가 보기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영인은 뭐냐? 1년 364일 적전하다가 마지막 날 흑전하면 이긴 거죠. 예. 그 다음에 아무리 욕먹더라도 이익만 많이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 기업의 생태가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욕먹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윤 창출. 예. 근데 정치는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는 명분 싸움이에요. 트럼프는 기업 경영 방식으로 힘이 없고 때리고 몰리면 협상할 거다. 그리고 내가 이익 볼 거다. 이익 볼 거다. 거래다. 아니거든요. 저 하메니 종교 지도자거든요. 예. 이슬람이거든요. 예. 시아파의 중심이거든요. 이걸 지금 앞으로 예측하기가 어렵죠. 쥐도 코너에 물리면 문다고. 퇴로를 만들어주고 적당한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실리를 추구하면 되는데 예. 트럼프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생각은 그러봤자 얘는 포기 안 할 거고 계속 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불씨를 이번에 완전히 해결하자. 그를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정치가 생물인데 그냥 박살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해봐야 반복되고 이렇게 계속 되돌이표가 되고 하니까 이번 아예 무력으로 우리가 무력으로 힘이 있으니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냥 끝내자. 자 그래서 예. 이라크가 됐습니까? 안 됐죠. 아프간이 됐습니까? 안 됐죠. 소련 커피 터졌죠. 미국 커피 터졌죠. 예. 왜? 종교, 그대로 안 되는 거죠. 이슬람, 그다음에 각종 이해관계가 그렇죠. 섞여 있거든요. 박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이 양보하거나 이란이 핵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지금 어렵죠. 그럼 전쟁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어쩌면 이게 참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테러고 뭐고 막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란이 생각보다 절제된 입장을 보이거든요. 녹화하는 날이 23일이죠. 예. 아마 이란 외무장관이 푸틴을 만나기로 모스크바에서 했거든요. 현지 시간 23일로. 예. 이란의 부시에르 원자력 발전소라고 있거든요. 예. 거긴 안 때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러시아인들이 한 500명 있거든요. 가족까지. 그래서 뭐 안 때리는. 아니 그리고 그 부시에르 원전은 경소로라고 그래서 예. 플루토늄 추출이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실적으로 불가능한 데거든요. 때릴 이유가 없어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란에 많이 가 있느냐? 이란하고 러시아는 끈적끈적한 관계거든요. 푸틴으로서도 이미 시리아라는 거점을 푸틴은 잃었거든요. 이란마다 잃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란이라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를 유지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중재할 가능성이 있죠. 푸틴 입장에서. 푸틴 입장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이해관계를 살리려면 세상에 오로하 나싱은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예. 이 안에서 극적인 타협점이 찾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란 말대로 이란이 그랬거든요. 나 핵물질 다 옮겨놨어. 그리고 초기 말대로 더 이상 안 때리면 난 보복 안 해. 그러면 정말로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하메네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왜? 기술자들 그대로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장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남아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박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전쟁이 이스라엘, 이란, 미국 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는 정말 이거 아작이 난다. 뭐 호르무즈 해협만 막말로 서로가 나 죽을 각오하고 이란이 봉쇄를 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이 유가 상승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일단 이란 자체가 괴멸적 타격을 입고요. 지금도 제재로 인해서 이란의 물가가 30% 40% 뛰어요. 하메네이도 지금 정권이 불안정해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하메네이가 어떤 신성이라는 그 우산을 쓰고 있는데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신정 정치가 보니까 의도 터지기만 해. 국민 경제 나빠지기만 해. 보니까 말로만 떠들어. 하는 것도 없어. 핫바지야. 그럼 내부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이란의 이제 반군이나 기타 등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네끼리 잡혀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지금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전쟁이 저렇게 계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파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 중동 전쟁은 이 기름하고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힘을 못 쓰잖아요. 그 다음에 순위파의 대부분은 지금 방관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오히려 즐기고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순위파 전체의 지배력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상 고립된 상태거든요. 시리아 무너졌고 헤즈볼라 괴멸 상태고 하마스 힘 못 쓰고 후티도 의도 터져서 힘이 없고 이란 혼자 고립무원이거든요. 어쩌면 이란이 현실적인 선택 모양새만 좀 갖춰지면 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금만 양보해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만 잡아주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임시 미봉책일 거다. 사실 저 말고도 이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아, 중동은 늘 이렇게 뭐 기름으로도 불타오르고 막 뜨거운 나라, 날씨도 뜨겁고 국민들의 인식이나 여러 가지 그 막 조합적인 일들이 복잡하다 너무 뜨겁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자, 시아파, 순위파 간의 종파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장 이란만 해도 쿠르드족은 또 뜨거운 감자예요. 쿠르드족은 여기 터키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흩어져 사는 이 사람들이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하는 게 목표예요. 항상. 뜨거운 감자예요. 종족 부족 문제가 있고 종파 갈등이 있고 여기에 갑자기 1948년부터 2000년 전에 살던 거의 철기 시대 청동기 사람들이라서 내 땅이 하라고 지금 팔레스티나에 들어와서 그런 이게 꼬일 대로 안 꼬이겠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통일연구원에 계시면서 이런 것을 수도 없이 수년간 이걸 연구하시고 자료를 보시고 다 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 전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아쉬웠던 건 트럼프가 조금 더 인내했으면 해법이 찾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2주일의 시간을 주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뭐 방공망을 재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재건하거나. 너무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협상이 훨씬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미국도 더 이상 때릴 생각은 없고 여기까지라고 그랬거든요. 더 추가 보복 안 할 거고 이스라엘도 추가로 이란을 공습할 명분이 없어요. 지금 핵심을 때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란이 어느 정도 체면치레하는 수준에서 끝낸다면 여기서 일단 미봉책이라도 봉합될 수는 있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회복할 만한 데미지를 줬으니까 일단은 봉합될 수 있다. 이건 좋은 시나리오. 그러나 양쪽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해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미국인 테러나 인질 문제를 잡거나 이러면 이제 꼬일 대로 가는 게 나쁜 시나리오죠. 최악의 3차 대전. 아니 3차 대전은 가지는 않습니다. 3차 대전을 갈 이유가 없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개입할 이유가 없고 순위파가 개입하지 않는 3차 대전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3차 대전은 아니고 지리한 긴장. 중동의 지리한 긴장. 언제 호르무즈 다피니 많이 뭐 길을 까니 많이 뭐 무슨 뭐 미국인 몇 사람 뭐 테러니 뭐 잡아갔니 뭐 이런 게 시나리오가 나쁜 거지. 3차 대전은 그건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너무 나가고. 자,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야, 다음 차례는 북한이다. 아닙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트럼프의 셈법이 있다고. 제 판단입니다. 자, 러우 전쟁은 24hours. 그 다음에 이란 중동 문제는 항구적 해법. 근데 김정은한테 뭐라고 그랬냐? 우리 러브레터를 주고받았어 그랬거든요. 이건 또 무슨 워딩입니까? 친서를 27번이나 주고받았거든요. 러브레터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께 이제 받는 거죠? 아니 최근에 27번. 아니요. 트럼프 일기 때. 일기 때. 김정은하고는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왜냐? 김정은 정권은 이란하고 달라요. 핵무기를 이미 개발 배치 끝냈어요. 플루토늄도 있고 고농축우라는도 있어요. 핵 보유국이네요. 핵 보유국이에요, 사실상. 그 다음에 운반 수단, 미사일, KN-23, 24, 25 다 있고요. 사거리 800까지. 사거리 2000, 3000까지 되는 전략 순항 미사일까지 다량으로 배치해놓고 있어요. 이 표준화된 화산 30이라는 핵 탄두까지 공개했어요. 그러면 북한은 핵 공격 보복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못 때려도 얻어맞으면 한국, 일본 정도 이 오키나와 가진 미국인이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우리는 북한의 핵 탄두가 다 어딘지 몰라요. 100%.
그다음 두 번째, 저건 핵물질이었잖아요. 예. 이건 핵탄두를 때리는 거잖아요. 예. 핵탄두 코드를 활성해 놓은 상태에서 때리면 핵폭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북한은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바로 붙어 있는데 용납하겠어요? 거기다가 중국은 북한하고 군사 동맹이에요. 유사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예. 인민군 러시아에 파병했어요. 예. 푸틴이 유사시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때립니까? 이란과 북한 문제는 다르다. 전혀. 협상을 할 거다. 협상을 하는데 잘못되면 또 뭐 파이어 앤 퓨리 화염과 분노 뭐 떠들긴 하겠지만 예. 미국이 이란 식으로 북한을 대했다가는 대할 수도 없고 당장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이 보복할 텐데요. 이건 진짜 제가 의문인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은 도대체 언제 붕괴됩니까? 저 어떻게 붕괴됩니까? 저 체제가? 언젠가 붕괴합니다. 뭐 김정은이 건강이 너무 안 좋다.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렇게 되면 미국도 북한을 공격 안 하고 미국이랑 프렌드, 친구가 되겠다 그러고 뭐 가만히 있으면 진짜 잘못 건드리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독재 체제는 대부분 내적 균열로 붕괴됐어요. 소련, 그다음에 제스민혁명, 동유럽 다 내부 붕괴예요. 소련은 핵탄두를 미국보다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내적으로 붕괴했어요. 외부가 붕괴시킨 거 아니에요.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해해거리지만 아니에요. 아마 내부 문제. 지금 경제가 지난해 요 시기에 1달러당 북한 원화가 10,000원이었거든요. 지금 28,000원까지 갔어요. 우리 지금 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경제예요, 그게?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예. 틀린 말이에요. 권력은 지갑에서, 광에서 나옵니다. 경제에서 나옵니다. 하메네이 정권을 볼 때도 외부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이번 타격으로 충격은 받겠지만 선택은 이란인들이 할 거다. 만일에 하메네이를 제거하거나 순교자로 만들면 그거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석좌연구원이신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중동 문제 좀 짚어봤는데 중동 문제 때문에 코스피가 3천 가다가 뚝뚝 떨어지고 다시 또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금으로 보는 바람에 서울 아파트를 사람들이 아파트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만 막 뛰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근데 또 코스피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에 또 경제 수출이 어려워지고 뭔가 다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또 살아나려고 하다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걱정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생각해서 중동 이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 저에게 가르침 주신 조한범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갈아타기, 내 집 마련, 또 경매에 관심 다시 많이들 쏠리고 있죠.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저희가 지방 무료 강연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28일 토요일엔 강원도 원주에서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강원 지역의 구독자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연회 참여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로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초대드리겠습니다.